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지 5년 차였던 34살 여자입니다. 맞벌이 부부였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보았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기에 남편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비며느리라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검진 중에 폐암이 발견되시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거짓말같이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 뒤로부터 혼자 된 어머님 외로우시다며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챙기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밖에서 만나는 데이트보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남편 집에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한테 매번 고맙다고 말해주셨고 그만큼 저를 어려워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고 생계 대부분을 돌아가신 시아버지 혼자서 버는 돈으로 꾸려가셨거든요. 남편 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시아버지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일을 계속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나 그러한 이유로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저를 참 어려워하셨어요. 경제력 없는 홀어머니를 둔 아들이 부담스러울 텐데도 계속 만나줘서 고맙다면서 저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하는 남편 모습에도 내키지는 않았지만 신혼집도 일부러 시어머니 댁 근처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불쑥 찾아오셔서 냉장고 열어보고 살림 간섭하시고 이거 해먹여라 저거 해줘라 사소한 것에도 참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는 맞벌이 부부인데 남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시라며 집안일 시키지 말라 하시면서요. 아들 장가 보낸 게 어머니 된 입장으로 많이 걱정되시겠지 하고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집도 가까우시겠다. 그냥 혼자 계시니 적적한 마음에 신혼집에 들락날락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혼집에 방문하는 시어머니가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시어머니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에 연락도 더 자주 드리고 주말이면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 대신에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양가에 용돈 보내드리는 것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 경제력도 없으시니 친정에 보내는 것보다 조금 더 보내자고 제가 먼저 제안도 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제가 시어머니께 잘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만큼 서서히 남편도 똑같이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 등에 업고 기세등등에서는 원래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라며 자기는 남자라서 잘 모른다고 도와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된다며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주말에 시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도 남편 옆자리에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조수석은 제 자리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잠깐 걸어서 이동할라 치면 저 앞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찰싹 달라붙어서 저는 뒤에서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의 남편 뺏어다가 결혼 생활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부 다 참아내고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시더라고요. 맞벌이임에도 집안일은 혼자서 제가 전부 독박을 써야 했고 밥도 빨래도 간단한 청소기 돌리는 것까지 저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잘 먹는다며 저는 먹지도 않는 김장을 하러 가야만 했고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부터 시어머니 집에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친정에 잠깐 가려고 하면 혼자 있기 싫다시며 외롭다고 눈물을 보이시니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간을 버티다가 더는 이런 생활을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도 방문 횟수도 줄여갔어요. 방문 횟수가 줄은 만큼 용돈도 조금 덜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쯤부터 참고만 살았던 말들도 참지 않고 그때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살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말씀드리고 친정 가는 거 싫다고 가짜 눈물 보이실 때에도 저도 친정 부모님 챙겨드려야 한다며 용돈 얼마로 달래드리고 겨울에 또 김장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말하시자 남편 집에서 저녁 식사 한 끼 먹어서 작년에 담근 김치도 아직 남아있다고 필요하면 그냥 김치는 사 먹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합가하자는 제안에도 다른 건 다 해줘도 그것만큼은 절대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니 남편은 저보고 정없고 못됐다고 어머니 살아계시면 얼마나 더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모질게 대하냐고 툴툴대더군요. 시어머니 그때 당시 겨우 환갑 지나셨고 워낙 정정하신 데다가 기운도 좋으셨는데 남편 눈에는 참 약하게 보였나 봐요. 그때쯤 저희 친정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전립선암이라서 완치율이 높은 편이고 조기에 발견돼서 제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친정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신 큰 병원이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운 편이라서 가끔씩 친정엄마가 병원에 갈 수 없는 날에는 제가 퇴근길에 들려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혼자서 병원 다녀왔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서부터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 보니 커다란 캐리어 2개가 신발장 앞에 세워져 있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소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고 있네요. 그때 이미 한번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시어머니께 어쩐 일이시냐고 여쭤봤어요. 너무 외로워서 아들집에 며칠 있으려고 전화했는데 우리 효자 아들이 냉큼 모시러 왔다며 자랑하듯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이 늦은 시간까지 어딜 쏘다니다 오냐고. 원래 몇 일만 보내다가 가려고 했는데 이참에 한두어 달 머무르면서 저한테 살림하는 법이랑 며느리 도리를 좀 가르쳐줘야겠다고 하십니다. 친정아버지 이번에 계신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평일이건 주말이건 집구석에 처박혀서 병문안 한 번 따라간 적 없는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맞아 자기는 일단 우리 엄마한테 반찬하는 법 좀 배워야겠어 하면서 킬킬대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밥상이건 불판이건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아 꾹꾹 참아내며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아놓고 속에 넘쳐나는 화를 죽이고 있는데 남편은 대번에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싸가지냐면서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아니냐고 화를 내더군요. 말도 없이 어딜 나갔다 왔냐고 집에 늦게 기어 들어왔으면 걱정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겠냐고 트집을 잡으며 성질을 부렸어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억눌렀던 화가 터져나오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신나게 고기 구워서 처먹고 있었으면서 걱정을 했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병문안 다녀오는 날인 거 몰랐냐고 따라오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어떻게 장인어른 병문안 가는 날도 그렇게 쏙 까먹고 있을 수 있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아파봤자 얼마나 아프냐고 대꾸를 하네요. 자기 아버지 폐암으로 손도 못 쓰고 돌아가신 건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무리 치료율이 높은 암이라도 그렇지 무슨 감기 환자 대하듯이 말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저도 그때부터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니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서는 저보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냐고 거드시더군요. 친정아버지 이번 한 건 친정에서 챙겨야지. 출가 외인인 제가 뭐하러 신경을 쓰냐며 남편 밥때가 되었으면 냉큼 들어와서 밥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미 저 빼놓고 둘이서 소고기 구워 먹고 있었으면서 엄마 아니었으면 쫄딱 굶을 뻔했다면서 한마디 보태며 제 신경을 계속 긁었어요. 엄마 밥이 그렇게 좋으면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지들이 너무했나 싶었는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저를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문 닫고 혼자서 감정 좀 추스르고 있는데 이내 밖에서 다시 브루스타에 불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먹던 소고기를 마저 구워 먹으면서 하하호 떠들고 있네요. 그 길로 방문을 발로 차듯 열어 제껴서 시어머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시어머니 제 모습에 놀라서 주춤하셨는데 저는 당황하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과를 하니 남편이 기고만장해져서는 앞으로 똑바로 하라면서 우쭐대고 있더군요. 남편은 무시하고 시어머니께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들 뺏어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직 엄마 품이 그렇게도 좋은 남자인 줄도 모르고 제가 데려와서 죄송합니다. 혼자 되신 게 안쓰러워 집도 가까이 구하고 친정어머니한테 하듯 효도하려고 했는데 어머님께 필요한 건 효도가 아니라 아들이었네요. 어머님도 제가 아들 데려가서 많이 외로우셨을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들은 다시 돌려드릴 테니 이제 외롭지 않게 매일같이 품에 끼고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큰 가방에 화장품이랑 출근할 때 입을 옷 몇 가지만 쓸어 담아서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이미 제 핸드폰에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랑 카톡을 해대는데 내용을 보니 자기들이 한 행동에 일절 사과의 한마디는 없고 지금이라도 기어들어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용서해주겠다며 으름장만 놓네요. 며칠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니 그제서야 지가 잘못했다며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가 진짜 이럴 거냐며 다시 화를 내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모습이 흡사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친정에는 아버지도 아프신데 걱정거리만 늘리는 것 같아 남편이 출장 중이라서 혼자 집에 있으니 무서워서 친정에서 며칠 지내다 가려고 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갈 자신이 생기지 않아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짐 싸들고 온 순간부터 이미 눈치를 채고 계셨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친정에도 이야기를 했겠다. 제가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도 숨겨야 할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앞으로 저한테 따로 연락할 건 없고 할 말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도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친정에 온 지도 어느덧 3개월째인데 남편이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화와 카톡으로 매일같이 폭언을 일삼아준 덕분에 증거 수집은 정말로 쉽게 끝나버렸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빼놓고 둘이서 만나자고요. 시어머니 그제서야 그동안 제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칭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며 그날의 일을 후회하고 있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시네요.
저는 이미 마음 굳혔다는 말씀을 드려도 평소 같으면 어디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냐며 화를 내실 분이 제 심정 다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냐는 식으로 저에게 빌다시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 조금만 더 시어머니하고 이야기했으면 없었던 일로 돌아갈 뻔도 했습니다. 제가 미쳤죠.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 빌듯이 사과하고 있는 시어머니 앞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남편이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전화기 볼륨을 어찌나 크게 해놓으셨는지 마주 앉아 있는데도 남편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밥솥에 밥이 없다고? 어떻게 밥도 안 해놓고 나갈 수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원망하듯이 투덜대고 있네요. 정신이 확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시 남편 뒷바라지하며 저녁밥 챙겨주고 자는 거 깨워서 출근시켜주고 아주 똥수발을 들게 생겼으니 그제서야 제 빈자리가 느껴지셨나 봅니다. 남편한테 그거 하나만큼은 고마워요. 그때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밥 타령만 하지 않았어도 시어머니 사과에 거의 넘어갈 뻔했었으니까요. 아, 하나 더 고마운 게 있네요. 정신 못 차리고 문자며 전화로 매일같이 저한테 욕짓거리를 해준 덕분에 이혼하는데 따로 증거 수집을 할 필요도 없게 도와줬으니까요. 시어머니께 웃으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던 대로 이제 아들하고 둘이 지내시니 시끌벅적 아주 살맛 나시겠다고요. 이제 명절날 친정 가려고 하는 며느리도 없고 영원히 아들 곁에 두고 지내시게 되었는데 기분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혼하기로 한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제가 해주는 밥보다 그 좋아하는 엄마 밥 먹을 수 있으니 제가 사라지는 게 모두가 행복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보고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보라며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울먹거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카페에 내버려둔 채로 저는 이제 볼 일 없으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제 가방 챙겨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투병 중인 아버지 병세도 많이 좋아지셨고 곧 퇴원하실 거예요. 통원 치료를 받기는 하겠지만 이젠 도와줄 수 있는 제가 곁에 있으니 이제 저는 다시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